네,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추원입니다.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어제 별세를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자택이 있는 이 조지아주에서 사망을 하셨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장례 절차는 이제 8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1월 9일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식 장례식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 대성당에서 이 장례식을 이렇게 또 하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조지아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작년까지 계속해가지고 로잘린 카터 자신의 부인이랑 계속 이렇게 또 긴 세월을 이렇게 또 사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은 작년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. 2023년도 이제 11월에 이렇게 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00세이시거든요. 트럼프가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100세로 이렇게 또 되시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투표도 이렇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? 투표도 했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.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투표였고 어쨌든 장례 절차를 이제 8일 동안 하고 이제 1월 9일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지아주에 있는 이 자신의 이 부인 옆에 이렇게 또 묻히게 되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추도사는 지금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추도사를 이렇게 또 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장례식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그리고 이제 평화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많이 이렇게 또 인식이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부인 옆에 이렇게 또 묻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부인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이제 평생 키워온 이제 나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거기 옆에 이렇게 또 묻히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1월 9일에 이 주식시장 있지 않습니까? 주식시장이 휴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보통 이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나 뭐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을 때이나 뭐 국가 비상사태 등 이런 좀 이제 심각한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날 때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휴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또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했었던 거를 이렇게 또 기리면서 보통 이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관례적으로 항상 이제 휴장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. 이제 휴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이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휴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하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주식시장 휴장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제 100세 이렇게 딱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? 100세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되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100세까지 오래 사시기는 사셨는데 당연히 이제 100세이시니까 좀 이제 많이 힘든 그런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찍히시기는 찍히셨죠.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장수도 하시고 이제 대통령도 이렇게 또 잘 하셨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또 남으셨다고 하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 따뜻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
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5.9 빌리언 달러, 59억 달러를 이렇게 또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25억 달러는 보안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34억 달러는 예산 지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많은 무기들, 이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무기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재고 이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이렇게 또 도와준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방산 업체들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또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거밖에도 예산 지원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렇게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돈도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도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북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?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도우면서 패병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? 싸우고 있으면서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1000여 명 정도나 되는 북한 군인들이 최근에 이제 사망을 했거나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 백악관에서는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미국 측에서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금액들을 본다고 하면은 총 1750억 달러가 된다고 하네요. 누적 금액이 1750억 달러래요. 그러면서 그 중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59억 달러를 이제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미국 측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을 이렇게 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. 뭐 무기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가 이 국방력이 뭐 그렇게 세지는 않았거든요. 그렇지만 전 세계 2위의 이 군사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또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죠.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이제 권한을 이렇게 또 물려받는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 굉장히 좀 이제 모른다고 하네요. 아마도 이제 지원을 이제 해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이 트럼프는 우선 이제 돈 쓰는 것을 정부가 뭐 일반인들한테나 이런 뭐 다른 나라들한테 돈 쓰는 것을 이제 극도로 이렇게 또 싫어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부자들한테만 오로지 기업들한테만 돈을 쓰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이 군사 지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찌어찌 했던지 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일찍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우크라이나가 이제 땅을 많이 빼앗긴 다음에 그렇게 뭐 평화 협정 같은 거 이렇게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가 이 존슨 이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? 이 하원 의원장을 인도스를 했다. 이 전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투표가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존슨 하원 의원장이 계속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 이제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일부적인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은 이 존슨 의원장을 지금 좀 이제 탐탁치 않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존슨 하원 의원장이 계속 이제 하원 의원장으로 이렇게 또 남아 있을지 안 있을지 조금 이제 불안불안했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트럼프가 존슨 이 하원 의원장을 이렇게 또 인돌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아마 또 다시 뽑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 존슨 하원 의원장을 이제 탐탁지하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또 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지금 이 존슨 하원 의원장이 뭐 예산 처리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민주당이랑 이렇게 또 협력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랑 잘 맞지 않는다. 우리 이제 보수파, 이 공화당의 보수파랑
잘 맞지 않는다.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, 그런데 존슨 하원 의원장은 민주당 편을 좀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탐탁지 하지 않아 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트럼프는 존슨 하원 의원장을 인도로스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,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도 이 공화당원들을 지금 한 대로 이렇게 또 뭉치려고 지금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존슨 하원 의원장을 계속해가지고 이 인도로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이나 이제 좀 힘을 이렇게 또 합치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제 연방 항소 법원이 진 캐롤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한 그 민사 소송 있지 않습니까? 그 민사 소송에 대한 그 디페메이션 명예훼손에 대한 그 500만 달러 배상금이 있거든요. 그 배상금이 이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많다. 그리고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항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, 그렇지만 연방 이 항소 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계속 이제 500만 달러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진 캐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가 나를 성폭행을 했다. 그런데 트럼프는 그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가짜다. 지금 진 캐롤이 나를 이제 모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기꾼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 캐롤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판결이 이 진 캐롤이 이렇게 또 이긴 걸로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. 그렇게 되면서 500만 달러에 이제 배상금을 이렇게 또 내라라고 했는데, 그런데 트럼프는 500만 달러 주는 것도 이렇게 또 아깝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항소 판결이 계속 유지가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적 법적 무기화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항소를 계속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뜻을 비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 밖에도 500만 달러 이제 벌금 이외에도 이제 8,300만 달러 벌금이 있거든요. 추가 명예훼손에 대한 그 뭐 벌금이 뭐 8,300만 달러가 있다고 하는데, 그것도 지금 항소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야,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또 항소를 한다고 하면은 금액이 나중에는 줄어들거나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제 무안 이제 국제공항에서 제주 항공기 보잉 737 이제 8배 기종이 착륙을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여기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이제 생존을 한 이제 2명에 대해 가지고 2명의 이제 승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,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한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또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한 분은 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일반 병동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진짜 기적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737 비행기에 총 181명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중에 딱 2명만 승무원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근데 179명을 전부 다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, 어쨌든 간에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한국 분이시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단 2명만 태국인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신원이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, 아직 한 30명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뭐 DNA 검사랑 그리고 지문 검사들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신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기장, 이 파일럿은 이 비행기를 이렇게 또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벌즈 스트라이크가 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. 일어나가지고 이 관제탑에 이렇게 또 신고를 했대요. 지금 이 벌즈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. 지금 좀 이제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신고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그날 아침 9시 3분에 추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체 착륙을 했죠. 동체 착륙을 잘 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졌는데, 그런데 끝에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닥치게 되면서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행기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.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블랙박스를 이렇게 또 회수를 해가지고
조사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네, 뭐 미국에서도 뭐 기술자들이 이렇게 또 오고 뭐 보잉에서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조사에 협조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고, 아마 한 달에서 뭐 수개월에 이렇게 또 걸릴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, 그 블랙박스에 이제 무엇이 이렇게 또 잠겼는지 본다고 하면은 더 확실한 원인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지금 이 737 800기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? 문제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 모든 이 737 기종에 대한 그 737 800 기종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모든 이 항공사들에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국에서 이렇게 또 출발해가지고 이제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제 착륙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새가 이 비행기 엔진 속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벌즈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동체 착륙을 이렇게 또 했다가 그 끝에 있는 콘크리트 그 벽 같은 곳에 이렇게 또 박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어느 뉴스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그 끝에 있는 그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, 원래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국제 이 공항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요.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무것도 없고, 그리고 만약에 무엇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로만 채워져야 하는데, 그런데 이 콘크리트 벽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무안 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지어진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벽이 없었었다고 하면은 잘 계속 이렇게 또 미끄러져가지고 동체 착륙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거든요.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국 정부는 그 모든 이 737 800에 대한 이 안전 점검을 이렇게 또 실시하라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 항공사들, 저가 항공사들에서 이제 737 800기를 이렇게 또 운행을 하고 있는데, 그 모든 비행기들에 대한 이제 안전 점검을 이렇게 또 실시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노르웨이에서 KLM이라고 하는 항공사에서 똑같은 기종 737 800 기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똑같은 기종이 똑같은 날에 이 제주항공이 동체 착륙을 이렇게 또 했다가 굉장히 많은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 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비행기가 똑같은 일이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비행기도 바퀴가 안 내려왔대요. 바퀴가 안 내려와가지고 동체 착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동체 착륙을 했지만, 그런데 이 KLM 이 비행기는 이 737 800 똑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, 그리고 이제 똑같이 동체 착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비행기에 바퀴가 이렇게 또 내려오는 이 하이드롤릭 프로블렘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동체 착륙을 했지만, 그렇지만 공항에는 이제 끝에 콘크리트 벽 같은 게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게 되면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또 밀고 내려가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또 멈춰가지고 모두 다 생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거의 비슷하게 180여 명 정도가 여기 이 비행기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, 모두 다 생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무안 공항에서도 만약에 그 콘크리트 벽이 없었었다고 하면은 그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좀 이제 약한 그런 이제 구조물만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면은 비행기가 그 구조물을 뚫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 땅들이었다고 하거든요. 그 땅들을 계속 이렇게 밀고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또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 비행기가 기장님이 진짜 잘 이 동체 착륙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렇지만 이 끝에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또 박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이 공항에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독일 정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이 극우 정당을 이제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혀가지고 독일 선거에 지금 개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
아시다시피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독일에 이 기가 팩토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기가 팩토리가 있는데 그런데 좀 이제 많은 이 정부랑 뭐 부딪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이 독일 총리 숄츠한테 뭐 바보라고 이렇게 또 하는 등 좀 막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막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 우파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AFD라고 하는 무슨 이 독일 정당 이 우파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우파를 이렇게 또 지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. 야, 이 일론 머스크는 완벽한 이제 오른쪽인 것 같아요. 이 독일에서도 이제 오른쪽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구구파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독일 사람들한테 선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독일 선거에도 개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독일 정부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거 그만해라라고 지금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, S&P 500 그리고 나스닥 전부 다 0.7%씩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 거래일이 딱 2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.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인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산타 랠리는 없는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거래량이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산타 랠리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다우존스나 그리고 이 S&P 500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3%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. 그리고 S&P 500은 23%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2021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많은 큰 폭의 상승폭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나스닥은 30%가 올해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2021년도 이후로 가장 긴 연속 이제 상승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제 1월 1일은 이제 새해이다 보니까 새해는 이제 휴장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이제 내일이 아마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내일도 뭐 그렇게 뭐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제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보잉 737-800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보잉 737-800에 이렇게 또 추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이 보잉 737-800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여객기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737-800은 전 세계에서 한 4,400여 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사고 원인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비행기 이 엔진 한 대가 이게 꺼진 것이지 않습니까?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 737-800은 엔진 하나로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비행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엔진이 이렇게 또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 착륙 장치, 이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조금 이제 어렵기는 어렵다고요. 이제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수동으로 이 착륙 장치를 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내렸는지 왜 못 내렸는지 좀 이제 모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737-800이 그리고 이 제주항공이 이렇게 또 쓰고 있었던 그 비행기가 15년 된 그런 비행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안전성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항공기는 이 제주항공에서 라이언에어 있지 않습니까? 유럽에서 이렇게 또 운행을 하고 있는 이 저가 항공사 이 라이언에어에서 2017년도에 구입을 한 중고 비행기라고 한다고 하네요. 중고 비행기면서 점검을 잘 하면서 썼으면은
이런 일이 좀 이제 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어쨌든 간에, 지금, 현재 이제 한국 정부에서, 이 한국에 있는 이제 모든 737, 800에 대해 가지고 안전 점검을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추락을 이렇게 또 한 건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잉 주가는 막 오픈했었을 때 4%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 등 좀 많은 하락폭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보잉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안전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좀 많은 걸림돌이 계속 이렇게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737은 웬만하면은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보잉은 앞으로 좀 더 힘든 길을 갈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